저는 덕천 3동 주민공동체 미드드 협동조합의 이사인 김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협동조합의 기업이란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5명 이상이 똑같이 출자금을 내서 그 기업을, 사업체를 하나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스로 우리 개인이 창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본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할 것인가 맨 먼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은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지출은 얼마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은 몇 명을 채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1년 정도의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셔서 수지 예산을 맞춰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협동조합은 텃밭 공동체로 시작을 한 곳이거든요. 그 텃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가지고 먼저 시뮬레이션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직접 판매도 했지만 6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장아찌를 만드는 판매 사업을 먼저 1년 정도 교육을 겸해서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회원들과 고민을 해서 설립까지 오게 됐거든요. 협동조합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민박을 운영을 해서 그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사업, 기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이후에 사실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민들에게 1년간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막상 설립을 하겠다고 창립총회를 했는데, 우리 그때 그 당시에 회원이 30명이었거든요. 실제는 14번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이런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출자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구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기 출자금이 158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운영의 자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지역 유관단체에 도움을 직접 요청할 회의 때마다 우리가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출자한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제 하는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 운영 방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투명한 회계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바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상주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력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대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기로 한 이후에 제가 그 지역의 자치위원장을 찾아갔었거든요. 우리 주민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오실 수 없겠느냐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협동조합 자치원장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협동조합 추진을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었고, 창립총회에서 그분 이사장으로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70대 어르신들이 있었고, 40대 50대는 한두 명씩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던 조합이었지만,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유관단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협동조합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라고 해서 그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커피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도 물론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로도 신청을 해서 커피나 차를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마을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개인 사업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마을 공동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여러 명의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찬 가게라는 아이템을 우리가 정해서 그것을 수익 사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상근하시는 직원이 고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랑 공익사업은 지역사회에 어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거고 봉사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죠. 저희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요, 철쭉말 나눔 밥상이라고 해서 주 3회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지금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마을 주민들과 조합원들이 누구나도 봉사를 하시겠다 하면 오셔서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제가 100%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시간, 요즘은 자원봉사센터에 시간 등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저는 하고 있고요. 요즘은 다른 데 봉사를 하러 가면 하다못해 차비를 준다든지 모기비를 준다든지 실비를 주시는 곳도 많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 절대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잘 먹었다 하다못해 웃으면서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 우리는 잘 먹고 간다, 복 받으소라는 소리 하거든. 사실은 그게 실비 받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 거죠. 그것으로 저는 만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일단 상근직으로서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금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 사업에서 또 일이 많으면 제가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조합원들을 알바를 해서 많이 또 고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확실히 구분해서 제대로 임금비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가 없고요. 임원을 시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분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